예,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종감이니만큼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하다 끝냈던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그 처음 얘기를 철회를 하고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자기는 책임 없고 주관사은행인 하나은행 하나컨소시엄이 잘못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금감원 같은 데서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놔야 하나은행의 피해도 좀 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이게 고의과실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에서 미리 봐두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이게 주관사은행도 같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PF 할 땐 또 빠졌거든요. 왜 그렇게 빠졌는지. 산업은행은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 실제로 산업은행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산업은행이 주도를 하지 않았고 뭐 리치웍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건설업자가 사실 돈을 다 내고 용역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산업은행 같은 우리 주요한 국책기관이 이런 조그마한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형태로 1원만 빌려주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기업은행은 주관사은행의 하나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8,500억이라고 하는 큰 수익을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연 맞는가 하는 걸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증권사는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이름 밑에 3중, 4중으로 숨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들 적절한 시점에 지금 뭐 아까 오전 답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금감원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미리 좀 짚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보의 회장님 또 이사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이게 제가 일자리 정책을 수년간 해보니까 일자리는 세 바퀴의 수레다. 즉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 없애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미스매치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알선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신보에서 하고 있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 그걸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 보증 업무가 일자리 창출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를 들면 신보의 기업 성장 단계별 일자리 그 지원 체계 이렇게 보면은 일자리 신규 창출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일자리가 개선되는 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 보증을 해주고 있는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일자리 유지를 열심히 하는, 어렵지만 일자리를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증과 대출, 직접 지원이 좀 더 확충돼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PPP가 제일 큰 규모 예산을 차지했는데, PPP가 Payment Protection Program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썼고 방송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은 걸 봤는데, 우리는 신규 창출에만 신경을 쓰고 이 재난지원금 이외에는 PPP에다가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금공이 지금 뭐 부산에 아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한번 봐주시면 주금공 에서도 봐주시면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택연금을 받아가는데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20%를 더 지급하는 게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이고 소득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 제도 도입할 때는 1억 5천만 원 이하 이러면은 평균 가격이 1억 4,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대형 그 주택연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가졌고 소득 2분의 1 평균 주택 가격이 1억 8,400만 원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 기준인 1억 5천만 원 선을 넘어가는 집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대형 그 주택연금을 받지를 못해서, 보시면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렇다면은 차라리 좀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5천에서 좀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주금공 사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어느 선이 합리적일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기준이 좀 다른 것 때문에 혼란이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소위 그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LTV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주택대출 받을 때. 그래서 LTV가 60%, DTI가 이제 50%를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기준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이후는 규제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금융위는 모집 승인이 아니라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필 요 사이에 딱 끼인 데는 국토부에서 듣는 답하고 은행에서 듣는 답이 달라지는 이런 기준이 약간 뭐 크게 차이는 아닌데 여기 딱 걸리는 게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파인 튜닝이 필요한데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갭을 없애주시는 게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금원의 햇살론 관련인데요. 서금원 부산에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아, 예, 예. 어쨌든 보니까 근로자 햇살론이 주력 상품인데 차입할 때 이거는 뭐 복권기금이나 금융권 기부금을 하기 때문에 차입금리가 0%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업은 차입금리가 평균 5.36%의 대부를 차입을 해오는데 대출금리는 18.7%, 그 차이가 금리차가 13.34%로 운영이 되는데 햇살론 15 같은 경우는 차입금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5.9%까지 이게 받는 정책금융을 하는 게 맞는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 대부업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금리를 이분은 남겨놓고 나중에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 차를 보면 서금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뒤에도 대입변제율도 보면 이게 햇살론과 근로자 햇살론 대입변제율이 심지어 대부업보다도 더 부실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왜 그런가? 정책금융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시 추가 질의할 텐데 요거 몇 가지, 5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잘 보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마련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